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고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셀젤과 눈 감고 눈꺼풀을 누르면 보이는 섬광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수는 건강 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물궁이 잡학지식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계속 모집 중입니다. 대체의학은 내가 맡아서 하고 신학은 서울에서 합니다. 6304-2175 전화를 주셔서 인천 캠퍼스 전화 주시면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9일 날은 실기 녹용 대보탕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학생들 청강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보시고 청강을 계속 해다가 나중에 등록해도 됩니다. 그러게 와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눈으로 보시면서 내용은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을 지그시 눌러보면 형태를 정의할 수 없는 다채로운 섬광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광시증 또는 포스핀 현상, 안내 섬광, 엔톱틱 현상, 눈 섬광 등 다양한 이름, 이하 지금부터는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광시증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눈을 감은 채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쫓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눈을 감았는데 밝은 섬광이 보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안구의 구조는 그림과 같으며 안구는 탄성이 좋은 조직이라서 누르면 눌리고 떼면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광시증은 안구를 누르는 것과 같이 망막에 빛 이외의 물리적인 자극이 작용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안구의 명칭을 우선 오늘 배우기로 합니다. 한가운데에 동그라운 거, 타원형인 거, 이게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를 통과한 것이 이 망막에 가서 맺힙니다. 맥락막, 이게 망막이라고 합니다. 이 망막에 가서 맺힌 상이 시각신경으로 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체 맨 앞에 있는 것은 각막, 눈꺼풀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건 홍채, 그 다음에 선모체가 있고 유리체, 이게 안에 동공, 완전히 이 안에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유리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막이 있고 맥락막이 있고 망막이 있고 시각신경이 이제 뇌로 이어지는데 이 눈을 꾹 누르면은 유리체가 눌립니다. 이 유리체가 꾹 눌려요. 이것을 그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안구를 누르면 유리체가 눌린다. 이 유리체가 이제 안구를 눌렀죠. 이제 이 안에 있는 유리체가 꾹 눌려요. 그래서 꽥 소리 지르는 표시인데 눌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체가 눌리면서 망막을 자극합니다. 유리체가 눌리면서 이제 망막을 자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극을 빛으로 오해합니다. 이 앞에 섬광처럼 빛이 아닌데 빛으로 오해합니다. 빛인가 하고 오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광시증이에요. 섬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고 또 설명을 들으세요. 안구를 누르면 안구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말하자면은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며 투명한 젤 형태로 존재하는 구조물인 유리체가 눌립니다. 유리체가 눌리면서 여기에 부착된 망막이 자극을 받고, 이때 발생한 자극을 빛으로 잘못 인식할 때 광시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안구의 기능이 멈추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망막은 여전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단지 눈꺼풀이 그 앞을 눈꺼풀이 가리고 막을 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상태에서 물리적인 자극이 발생하면 안구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자극을 빛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구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구를 누르거나 뗄 때 유리체가 망막을 누르고 잡아당겨요. 자칫 망막이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꾹꾹 누르지 마세요. 그래서 안구에 강한 타격을 받으면 맥락막에서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오마이갓 그렇게 됐죠. 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망막에서 유리체와 망막이 서로 잡아당겼다 떨어지면서 생기는 망막 박리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사물 이것이 잘 망막에 상이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지 이게 잘 알질 못하고 결국은 눈에 이제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극을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노화 현상에 따라 유리체가 점점 액체로 젤이 액체로 변하면서 망막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게서 광시증이 자주 관찰되는 겁니다. 앞으로 눈을 문지르는 행위는 웬만하면 피하고 문지르지 마세요. 엎드려서 잠을 잘 때 청할 때도 눈이 눌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광시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안과에 내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망막 박리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망막에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고 자칫 이것이 이제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비문증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여기 글씨가 작은 거 다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눈에 아지랑이가 또는 작은 벌레 같은 것이 보이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현상은 비문증 또는 다른 말로 날파리증이라고 합니다. 노화 현상으로 유리체가 액체로 변함에 따라 유리체끼리 뭉치거나 주름이 지는 과정에서 혼탁과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유물질의 그림자가 눈에 비치는 것이 아지랑이 또는 작은 벌레의 정체입니다. 물론 노화만이 비문증의 원인이 아니고 생리적인 이유로 젊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라면 합병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안과에 내원해서 정밀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서 의학 벌레인가? 이게 벌레가 나 아니야 하고 이제 비문증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가 눈을 비비지 마 하고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셀젤은 어떤 때 이제 주로 쓰냐면은 가장 눈 속에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소에 얼굴에 팩이나 마사지 할 때에도 눈을 꾹 감은 채 눈 가에는 셀젤이 발라지지 않도록 눈꺼풀에도 셀젤을 바르지 마세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는 바르되 그 눈 주위는 피해야 됩니다. 대신에 완전히 100% 실명이 됐을 때 맹인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 셀젤이 세포를 부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잘 때 눈 속에 셀젤을 좀 면봉에 적셔서 눈 속에 발라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눈 속에 바르세요. 이렇게 해서 3, 4개월 이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달 정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부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스톱을 하고 한 달 이상 하다 보니까 좋아진다 하면은 한 3개월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눈 속에다가 셀젤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100% 실명이 됐을 때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물체가 보이고 실명 가까이 간다 하면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는 바르지 마세요. 100% 실명이 됐을 때에는 셀젤로 기대하고 5대5입니다. 부활이 되는 게 5대5니까 약간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셀젤을 발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